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 무월경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리를 하려면 자궁 내막은 스스로 자랐다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그게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얘가 자랐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난소는 또 그 코디의 내하수체, 되뇌, 시상하부 여기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서로 생식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남자는 난소가 고환이 될 거고 그 생식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가 생겨서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면 자궁에서 생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거나 자라긴 하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게서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트로겐으로 자라고 황체 호르몬으로 단단해졌다가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리하는 거거든요. 호르몬이 올라갔다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생리가 안 하는 거예요, 생리를. 그 호르몬의 문제를 야기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나요? 질환이 이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호르몬들을 생식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은 제일 흔한 게 급격한 체중의 증가나 체중 감소, 체중이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아니면 급격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보통은 제일 흔하죠.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고3 때 아니면 처음 입사했을 때, 처음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 해외 유학을 갈 때 이럴 때 흔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학생도 생리 잘 안 하고요. 대학교 1, 2학년도 생리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체중이 많이 늘었고요. 과거보다. 그리고 밤에 원래 이제 11시부터 3시는 좀 자줘야 이 생식 호르몬이 뇌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건강한 뇌를 만들려면 제때 자고 제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이 건강한 수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거고 일단 전자기기의 영향일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뭔가 이런 거를 밤늦게까지 계속 사용하는 거죠.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거 잘 조절 안 되고 대학생은 과제 때문에 이건 치료를 하는 방법이 명확하겠네요. 일단은 생활 패턴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일단은 체중은 느리고 줄이고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밤에 11시 전에 주무세요. 그러면 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이어서 못 자고요. 대학생은 대학생 이어서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이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 친구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도 주기적으로 생리해야 되니까 1년에 한 5번은 생리해야 되거든요. 약을 써서 이제 생리하게끔 만들죠. 직장 다니고 바빠서 1년 생리 안 했는데 1년이나 한 1년 반 있다 병원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죠. 생리를 어떤 과정으로 하고 배란이 안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생리 안 한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럼 무월경이 쭉 지속이 되면 난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란이 돼야만 임신을 하니까 사과가 떨어져야 잡아서 먹는데 사과가 떨어지지 않으니 먹을 수가 없죠. 임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야 돼요. 배란 유도제 사용하면 다 임신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려서 임신은 되지 않고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임신해야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무월경이라는 건 무배란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리 안 하는 건 자궁에서 피가 안 나오지만 난소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 내 난소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황체 호르몬이 나는 안 나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부작용으로 자궁 내막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신하려고 할 때는 배란 유도제를 쓰지만 그 전에는 피임약만 먹고 생리한다. 이렇게 목적을 잡으면 안 되고 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고 어떤 호르몬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임약만 먹고 생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